20개 종목 중에서 3개 종목을 야로이 자기 자본율이 15% 이상 꾸준하게 증가되는 종목 딱 3개 종목만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여러분도 워런 버핏처럼 부자가 될 수 있다.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차별화되는 장세가 전개가 되는 거고 시장보다는 기업의 종목에 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상당히 개인적으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워런 버핏에 의해서 시각에 따라 투자 철학과 투자관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개인 투자가도 충분히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주면서 성공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고 네, 레전드에게 듣는다. 오늘은 워렌 버핏 토마토 투자 자문 박준영 운용역 함께하겠습니다. 운용역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준영입니다. 네, 이번 주 내내 오늘까지도요. 사실 시장이 참 지지부진하면서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레전드의 투자 시각이 더욱더 궁금하고 또 목마른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오늘 어떤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예. 자, 오늘은 이제 연말 연초입니다. 연말 되게 되면 또 사업 보고서 제출하고 또 일부 기업들 사업 보고서 자본 잠식이라든가 불확실한 기업들 또 시장에서 퇴출 우려감도 있고 또 최근에 국내적으로 경기도 좀 부진하지만은 주요 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 그 다음에 기업들에 대한 신용 등급 하락 여러 가지들이 이슈화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위험한 주식을 피하는 거죠. 회피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은 잃지 않으면 얼마든지 좀 기회가 있는 건데 불확실한 종목들, 특히 시장에서 어떤 크게 손실난다든가 퇴출 위험성이 있는 그렇던 종목들은 철저하게 시장에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던 관점에서 오늘 워런 버핏이 위험한 사업의 유형은 가급적 피하고 장기 투자를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렇던 관점에서 오늘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신문 기사화 됐던 내용을 제가 좀 정리 좀 해봤습니다. 주요 머릿 기사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10월 중순에 나왔던 기사 내용입니다. 한국 먹여 살렸던 전자, 자동차, 조선 10년 내에 경쟁력을 상실할 거다. 그런 어떤 기사가 떴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10월 초 정도에 기업 신용 등급이 무더기로 강등이 되면서 외환위기 이후에 최대 수준까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어제 나왔던 내용은 국내 2,000대 기업 5.9%가 1년 이내에 경쟁력을 상실할 위험에 처해 있다. 상당히 안 좋은 그렇다 비관적인 내용들로 기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먼저 한국에 먹여 살렸던 전자, 자동차, 조선 전반적으로 지금 부진하죠. IT 자동차 같은 그림은 좀 괜찮지만은 일반인 100명과 그 다음에 경제학자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한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이들 산업이 우리나라 경제를 먹여 살리고 있는 주요 산업이죠. 근데 5년 이내에 이들 기업들, 주력 산업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거라고 응답한 학자들의 비중이 약 42%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년 이내에 이들 업종이 경쟁력을 상실할 거라는 비중은 무려 90%가 넘는 그랬던 부분이 설문조사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여러 가지 있겠죠. 주요 산업에 대한 어떤 기술력이 지금 투자가 부진한 부분에다가 중국의 어떤 성장이 가파르게 좀 따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환율 하락에다가 엔화 약세 부분들, 여러 가지 노사 문제라든가 이랬던 부분들이 국내 주요 산업들에 대한 경쟁력 우려감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국가 신용등급 자체는 상당히 높은, 최근에 가장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신용등급은 지속적으로 하향되고 있다는 거죠. 주요 하향되고 있는 업황 섹터 자체가 건설이라든가 일부 철강이라든가 일부 조선 섹터 중에 집중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 그만큼 어렵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제 나왔던 내용은 우리나라 2,000대 기업들에 대한 분석을 했는데 한국신용평가기관에서
현재가 460여 개 기업이 영업 손실을 냈고, 그 다음에 단기 순손실을 낸 기업이 30% 해당되는 600여 개의 기업이 손실을 좀 내고 있다는 거죠. 그랬던 부분들이 어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준비할 수 있는 분명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그랬었죠. 가장 안 좋은 업종, 조선, 해운, 그 다음에 철강 업종은 업황이 안 좋고, 그 다음에 건설 업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부 주도의 일부 산업 같은 게 정부 주도의 그 다음에 기업 간의 또 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들 업황 자체가 어려운 그런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불확실한 업종은 제가 좀 가급적 피하라고 제가 제 근래 들어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 대표적으로 현재 불확실한 업종 자체가 수주 산업인 조선과 건설 사업이라고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죠. 어제 주가 좀 반등이 나왔지만은 회계 절벽 앞둔 불확성이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선이라든가 건설 사업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수주 산업인데 이들 기업들의 특성이 수주를 받게 되게 되면 공사가 대체적으로 한 3년 정도 전후해서 긴 기간 동안에 공사가 진행이 되죠. 이러다 보니까 수주를 받고 공사가 진행되는 속도, 공정률에 따라 가지고 매출액이라든가 단기 수익의 회계상에 반영을 합니다. 예컨대 30% 정도 공정이 진행이 됐으면 30%에 해당되는 어떤 매출액과 이익을 반영이 좀 되는데, 문제는 완공된 시점에서 공사가 일부 차질이 생겨가지고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이 좀 되겠죠. 발주처와 했던 이견 차이로 인해가지고 이런 경우는 미청구 공사 금액으로 남게 됩니다. 그 부분 자체가 만약에 돈을 받으면 괜찮은데 이게 매출 채권 형식이라 좀 봐야 되겠죠. 못 받게 되게 되면 최근에 삼성 엔지니어라든가 대우조선해양처럼 대규모 한꺼번에 빅패스에 해당하는 대규모 손실 처리를 하면서 회계상에 또 충격을 주면서 전반적인 시장에 충격을 주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 최근 12월 중순 정도에 수주산업에 대한 회계 투명성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연말 안에 확정이 좀 될 것 같은데, 이에 따라 가지고 이들 조선이라든가 건설 산업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불확실한 즉 자금을 앞으로 못 받을 가능성이 큰 그렇다 공사에 대해서 손실 반영을 이번에 4분기 때 하라는 거죠. 만약에 하지 않는 경우부터는 내년도 1분기부터는 강력하게 실사 작업을 할 거고, 이런 어떤 불확성이 안 좋은 것들 반영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진 교체라든가 강력한 페널티를 주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 수주산업, 건설이나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올해 4분기 실적에서 내년도 1월달, 2월달에 실적에 반영이 되겠죠. 4분기 실적 자체가. 그렇다 불확성이 1월달, 2월달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이 최근에 전반적으로 주가에 부진한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들 업종들에 대한 현재 미청구 공사 금액이 얼마만큼 쌓여 있느냐 상당히 우려 섞일 만한 그런 부분입니다. 1분기 때 32조 원인데 최근에 삼성 엔지니어링과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이 손실을 처리하면서 아직도 28조 원 정도 되는 수준인데, 그래도 작년 4분기, 3분기 이후의 수준만큼 상당히 많다는 거죠. 이 28조 원 정도가 상당 부분 미청구 공사 금액이고 일부 부분 자체가 삼성 엔지니어라든가 그다음에 그다음 대우조선해양처럼 손실로 처리될 가능 그런 불확성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이죠. 이게 미청구 공사 금액이 많은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2011년도에 미청구 공사 금액이 1조 원이었는데 2조 6천억까지 쌓였던 겁니다. 즉 돈을 못 받았는데 이익으로 처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못 받으면서 이번에 대규모 분실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청구 공사 금액이 많은 거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2012년도에 약 3조 원 수준이었는데 작년도에 무려 9조 원 정도까지 증가가 됐다는 겁니다. 회계상으로만 이익이 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 손실 처리하면서 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청구 공사 금액이 쌓여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업종별로 보게 되면 매출액 대비 미청구 공사 금액이 가장 많은 게 건설회사 중에서는 현대건설이라고 했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2014년도 매출액이 17조 원인데 약 5조 원 정도가 쌓여 있기 때문에 나머지 DS건설이라든가 대립산업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액이 한 16%에서 17% 정도 되는 수준이고, 그다음에 여전히 조선회사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은 상대적으로 적지만은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삼성중공업은 미청구 공사 금액이 많다는 관점에서 내년도 1월달 4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까지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위험한 사업의 유형은 가급적 피하라. 누가 워런 버핏한테
10종목을 주면서 이 중에서 가장 투자 유망한 종목을 3개만 골라주세요.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런 버핏이 하는 얘기가 투자 유망 종목을 고르려고 하지 말고 이 중에서 안 좋은 종목을 먼저 버리는 것부터 배워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즉, 좋은 종목을 고르다보면 일단은 시장에서 리스크 관리가 우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런 버핏은 이런 어떤 부분, 망하지 않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어떤 기업에 장기 투자를 하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종목들은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상할 필수품이라든가 그다음에 전력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도시가스, 신용평가기관, 경비회차인 S1이라든가 그다음에 렌탈 회사인 코웨이라든가 이들 기업들은 오히려 실적이 안 좋아서 일시적 주가가 빠질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거지. 조금 전에 그랬던 경기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런 업종들은 전체적으로 피해야 되는 어떤 사업입니다. 즉 이런 업종들이죠. IT 조선이라든가 해운, 태양광, 항공, 자동차, 휴대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업종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일단은 항공회사 같은 경우는 이들 업종은 가격 경쟁형 기업들입니다. 이들 업종은 업황이 상당히 변동성이 큰 업종이고 항공이라든가 자동차, 휴대폰 같은 경우는 가격 경쟁력, 업황이 좋고 경기가 좋을 때는 물건이 많이 팔리기 때문에 실적이 좋지만 업황이 안 좋을 때는 가격 경쟁력이 휩싸이면서 수익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런 버핏이 산업을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경영자라 할지라도 원래 좋지 않는 그런 산업에 몸을 닫게 된다 한다면 좋은 기업으로 탈바꿈할 수가 없다. 자기를 빗대서 얘기를 하죠. 오런 버핏이 초기에 버크셔 해서웨이 출발을 할 때 섬유 회사부터 출발했지만은 당시에 오런 버핏이라는 뛰어난 경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유 산업 자체가 워낙 산업 자체가 안 좋으니까 오런 버핏도 섬유 산업을 정리를 하고 다른 분야에서 기회를 잡았다는 관점에서 즉 좋은 산업 내에서 좋은 산업 내에서 매매를 하는 게 오런 버핏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좋은 사업의 유형에 투자를 하라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이런 어떤 부분이죠. 즉 실적 변동성이 큰 부분들, 조선이라든가 해운, 태양광, 정유 이들 업종들은 가급적 오런 버핏이 얘기하고 있는 경기 변동성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 가지고는 장기 투자를 하지 말아라. 그런 어떤 내용과 조금 전에 국내 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감안하셔야 될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그렇죠. 실제에 대해서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현대중공업, 한진해운도 당연히 클 거고 OCI 같은 경우도 2010년도 같은 5,800억, 2010년 7천억 정도 이익 난 회사가 적자가 나다 보니까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 거죠. 이들 종목들은 가급적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를 해야 되는 거지 장기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그렇던 섹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경우입니다. 자 대한항공 차트를 좀 보시겠습니다. 대한항공이 2002년도에 주가가 2만 원대였습니다. 한때는 8만 원대에 가져갔으니까 이때 팔지 않았으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주가가 2만 원대죠. 거의 13년, 14년이 지났지만은 대한항공에 투자하신 분들은 거의 이익이 안 난 거죠. 왜 그러냐면 대한항공도 대표적인 항공산업인데 가격 경쟁이라고 그랬죠. 경기가 안 좋으면 좌석 자체를 할인해서 팔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한항공의 어떤 2009년도 이후에 이 회사의 어떤 재무제표를 보게 된다면 주가가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자, 주주의 가치는 뭐겠습니까? 자본총계죠. 자기 자본입니다. 이 자기 자본이 증가가 돼야지 자산 가치를 밑바탕으로 해가지고 수익 가치가 증가되면 주가가 상승하는데 자, 대한항공이 가장 잘 나갈 때가 2011년도 경기가 좋을 때 자기 자본이 4조 원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 어떻습니까? 자기 자본이 1조 9천억입니다. 역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 자체는 이렇게 실적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주주가치는 결국 주당 순자산 가치를 BPS로 나타나는데 2011년도에 5만 4천 원이었던 BPS가 현재 주가 2만 6천 원입니다. 예, 그 시점에서 이 회사 부채는 어떻습니까? 부채는 14조 원에서 20조 원 가까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예, 부채 비율은 엄청나게 증가된 거죠. 부채 비율로 따지면 거의 1000% 정도까지 이 당시에는 부채 비율이 300% 400%밖에 안 되는데 부채 비율은 1000% 가까이 증가됐다는 거죠. 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쉽지 않죠. 연간 이익도 못 나는데 부채가 20조 원인데 어떻게 해서 갚겠느냐는 거죠. 주주 가치는 계속적으로 하향 내지는 정체가 전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대표적인 이런 어떤 부분이고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오런 버핏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제 GM 자동차를 빗대서 얘기를 합니다. GM이 90년도에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 1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거의 시가총액에 해당되는 150억 달러를 투자를 했었는데 결국은 한 10년 이후에 그 시가총액 150억 달러 투자한 부분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거의 90억 달러가 손실 처리를 하면서 일부 공장을 폐쇄하고 그 전에 주주들한테 배당을 줬으면 괜찮은데
부채만 늘어난다는 거죠. 즉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일단 이익은 증가가 되는데 부채라는 거죠. 즉 연간 현대자동차가 6조 원 7천 원 정도의 1조 7천 원 정도 이익을 내는데 예상 부채가 이제 88조 원 정도 되는 거니까 즉 6조 원 7조 원 정도 이익을 내 가지고 어떻게 주주들한테 배당을 하면서 부채를 갚아 나가겠느냐는 거죠. 워런 버핏 시각입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도 자동차 종목과 관련된 시설 투자가 집중적으로 즉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투자가 진행되지 않으면 경쟁력 유지가 되지 않는 기업들은 워런 버핏이 장기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이 PER이 6배, 7배 정도 할인을 받고 있는 그런 이유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입니다. 현재 시장 자체. 그래서 이런 기업은 저는 가급적 여러분들한테 피하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잠재적인 위험 있는 종목들은 피해야 되는 거고 또 영업 실적이라든가 재무 구조 자체가 취약한 그룹도 당연히 피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영업 활동 현금 흐름표익이 마이너스인 기업은 피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회사라든가 대표이사라든가 그다음에 그다음에 CB라든가 BW를 지속적으로 남발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주주 가치를 희석시키는 그런 부분이죠. 이들 기업들도 당연히 피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경우죠. 자 한진해운 같은 경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얘기했던 부분이다. 매매를 해서는 안 되는 종목. 3월달에 제가 7,000원, 8,000원대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한진해운 같은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죠. 지금 자기 자본이 지금 자본 잠식입니다. 75%라는 것 자체 유보율이 100%가 좀 돼야 되는 거니까 아직도 자본 잠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조조정 이슈에 휩싸여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삼성 엔지니어링도 지금 여전히 주가 자체 이걸 보시게 되면 삼성 엔지니어링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저기 투기적인 주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투자가 아닙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현재 지금 3분기 말 기준으로 해서 자본 잠식입니다. 3,700억 정도 마이너스가 나 있기 때문에 즉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자산 가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본 잠식입니다. 주당 순자산가치 마이너스 9,300원이니까 증자를 통해 가지고 자본 확출한다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삼성 엔지니어 현재 발행 주식수가 4천만 주입니다. 1조 2천억 정도 증자를 통해서 자본 확출한다는데 그러면 발행 주식수가 1조 6천만 주 늘어납니다. 1조 6천만 주 나라면 삼성 1조 6천만 주 어느 세월에 2천억 3천억 정도 이익이 나야 이제 주당 EPS가 1,000원 정도가 좀 되는 건데 여전히 삼성 엔지니어링 부분 자체는 기업의 펀더멘탈 측면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이런 또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이미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이미 현금 흐름표를 보게 되면 위험해서 탈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2013년도에 영업활동 2년 연속 영업활동이 적자가 나게 되면 제가 경계를 하라고 그랬죠. 여기서가 재무활동에서 자본금, 차입금이 증가되는 기업들은 불확실한 업종이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2년 연속 증가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재무활동에서 플러스가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종목은 차입금이 증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 되는 거고요.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죠. 이미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이런 내용을 알았으면 2013년도 2년 연속 현금 활동이 적자가 났었으면 이때 주가가 3만 원이었습니다. 여기다가 차입금이 지금 1조 1천억, 1조 4천억 정도 증가가 되는 거죠. 이런 기업들은 위험 신호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2013년도 이후에 조선업종은 투자 짧은 관점에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이걸 현금 흐름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즉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2013년도에 그런 내용을 알았었으면 3만 원 정도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표를 보고 참고한다면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부실기업을 골라낼 때 현금 활동 흐름표를 필히 좀 보시라고 좀 말씀드렸던 거고 또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 또 우량 기업을 또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 우량 기업과 부실 종목을 판단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좀 불확실한 업종이라든가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현금 흐름표, 영업활동 현금은 분명히 플러스가 나야 되는 거고 재무활동은 마이너스가 나온 게 좋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그냥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워런 버핏의 한마디를 좀 하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평범한 회사를 싼 가격에 매입을 하는 것보다 훌륭한 가격을 적정한 가격에 매입하는 것이 훨씬 낫다. 워런 버핏의 오늘 내용에 딱 맞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제가 프로그램 개편에 따라 가지고 레전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정리해드리고 워런 버핏 시장에서 투자 유망한 종목들을 좀 선정해서 얘기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운영경님 다음 주 그 전략도 저희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자, 레전드에게 듣는다였습니다. 이번 한 주 마감 잘 하시고요. 다음 주 마켓 2막도 제가 인사드리는데요.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